여기는 좀 복잡하면은 함수랑 좀 생각을 하면 좋긴 한데 일단은 간단하게 어쨌든 좀 말하고 이 수열이 수연이 한번 봤을까? 아니요. 한번 봤어? 솔직히 기억이 안 나서 기도 하고 이 수열이 숫자를 나열한 거에 대한 어떤 규칙을 적용하는 건데 여기에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있단 말이야. 이게 수열 중에서 뭐 원래는 좀 많이 있었는데 좀 많이 없애버렸어요. 상황이 좀 어려워하니까 중학생들도 어려워하니까 많이 없애듯이 고등학교도 좀 많이 없애버렸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이라는 것이 있거든. 근데 일단 등차 수열을 먼저 보고 이 등차 수열 형태를 보고 얘가 어떻게 할 건지 잘 보면 등비 수열도 대충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 거예요. 이 등차 수열이 이게 지금 숫자가 나열되어 있는데 차이가 일정한 거예요. 이게 일정하게 더해져 있거나 일정하게 빼져 있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는데 그러면 이제 일단 먼저는 이제 수열에 대해서 먼저 봐야 되는데 숫자는 수를 나열하는 건데 그럼 수를 나열한 것 중에서 지금 이것을 이 수열이라는 단원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몇 번째 숫자가 뭔지를 빨리 보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첫 번째부터 몇 번까지 더했는데 그 값이 얼마나 나오냐 막 이런 거 보려고 하는 거야 상황이. 그러면 이제 어떤 수열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수열의 첫 번째 항을 일단 수열을 나타낼 때 이 수열의 첫 번째 항을 일반적으로 A1 이렇게 써 둘째 항을 A2 이렇게 셋째 항 막 갈 건데 그러다가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은 n번째 항의 형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이걸 따지려고 하는 거라고. n번째 항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숫자가 그냥 이거는 그냥 본 거야. 1, 2, 3 이렇게 가고 있어. 첫 번째 항이 1이고 두 번째 항이 2이고 세 번째 항이 3이야. 규칙상 보면 얘는 1, 2, 3, 4 갖고 있으니까 n번째 항의 형태는 n 이렇게 가겠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거 수열 일반항 이제 이런 형태를 뭐라고 하냐면 n번째 항 자체를 일반적인 항의 형태라고 해서 이제 일반항이라는 용어로 쓸까 이거 자체가 일반항 이렇게. 그럼 일반항이 얘는 얼마냐면 지금 n이거든. 그럼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첫 번째 항이 나오고 2 집어넣으면 둘 번째 항이 나오고 3 집어넣으면 세 번째 항이 나오고 일반항이 지금 n인데 이걸 나타낼 때 두 가지 형태로 이 형태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타내. 일반항 AN이 n이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일반항 AN 이렇게 쓰기 귀찮으니까 가로 써놓고 이렇게 하기도 이렇게 중괄호 쳐져 있으면 이게 지금 뭐 일반항 값이 얼마인지 n번째 항이 지금 얼마인지 형태를 만약 여기가 n-1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그냥 약속처럼 똑같은 약속이라고 보면 돼. 일반항 n이 n-1로 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거는 1 집어넣으면 첫째 항이 0 나오고 2 집어넣으면 둘째 항이 1 나오고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이렇게 중괄호 쳐져 있고 뭐 되어 있으면 얘가 n번째 항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돼. 이 상황이.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첫 번째 항이라고도 하고 선생님이 따라서 초항이라는 말을 쓰기도 할까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고 초항.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항을 끝항이라고 하기도 하고 말항이라고 하기도 하고 해. 이거는 사람 쓰는 것마다 용어가 다르긴 하니까. 그러면 이제 등차 수열을 볼 건데 아까도 말했지만 등차 수열은 차이가 일정한 거라 했잖아. 예를 들면은 1 있고 첫 번째 항이 1이고 두 번째 항이 4고 세 번째 항이 7이고 10이고 계속 가면 일단은 뭐 점점점 찍어보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가 있는데 얘가 지금 얼른 보고 얼마씩 곱해졌냐 나눠졌냐 더해졌냐 뺐냐를 생각을 하면 돼. 일반적인 것은 이거 3씩 더해졌지. 그러면 이게 지금 첫 번째 항이고 얘가 두 번째 항인데 이제 형태를 보니까 첫 번째 항이 1이고 두 번째 항은 얼마나 1에다가 3을 더한 거잖아. 그럼 세 번째 항은 1에다가 3을 더한 게 두 번째 항인데 거기에다 또 3을 더했어. 이런 형태를 가지고 뭔가를 좀 빨리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단은 첫 번째 항하고 두 번째 항의 차이를 봤더니 그 값이 얼마가 나와? 3 나오지. 이것이 세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의 차이도 7 빼기 4니까 이게 3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뭐 첫 번째라는 것도 따로 없는데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빼면은 얘가 3이라 나온다는 소리잖아요. 이게 지금 상황이 이 형태가. 근데 이것이 항상 뭐 일반적인 형태로 간다고 치면은 몇 번째 항에서 바로 뒷번째 걸 뺐는데 어떤 일반적인 숫자가 딱 나와버리잖아. 그러면 이런 걸 뭐라 하냐, 이것이 이 형태를 뭐라 하냐면 요거를 공차라고 해. 공차. 이거 공통된 차이야. 공통된 차이. 얘랑 차이가 삼납다. 이거를 공차라고 한다고. 공통된 차이. 갖고 기호 자체로는 D라고 쓸 거야. 이렇게. 공차 D를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한다? 공차 D를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야 될 것 같아? 이게 공차 구하는 방법이다. 어떤 항에서 바로 뒤에 걸 빼면은 공통된 차이가 나올 것이다. 이런 거 이렇게 공차. 뭐 여기서 두 번장에서 첫 번장을 빼던가 세 번장에서 두 번장을 빼던가 n 플러스 1번장에서 a n 번장을 빼면은 그것이 공통된 차이값이 공차가 나올 거다라는 거고. 이렇게 두 번째 이제 일반항 찾는 거. 일반항을 일반적으로 a n 이렇게 놓는다 했잖아. 이렇게 일반항을 빨리 찾는 방법을 말할 거니까 이게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야. 원래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찾으려면 시간이 걸리는 거야. 얘가 지금 이 형태를 보면은 첫째 항이 1이고 그다음에 둘째 항이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셋째 항은 이게 둘째 항 자체를 1 플러스 3 곱하기 1로 보는 거지. 그럼 세 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차가 2번 더해졌고 네 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3번 더했고 그러니까 n번째 항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 아는 거지. n번째 항은 1 플러스 3 곱하기 1 플러스 3 곱하기 네 번째 항인데 3이고 세 번째 항인데 2번 곱해져. 그럼 n번째 항이면 n-1번을 곱해지. 그렇지? 네. 그런데 이게 뭐야? 이게 1이 초항이지. 초항. 첫 번째 항. 그러니까 첫 번째 항에다가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 뭐야? 이게 3이 계속 곱해지는 3이 뭐였어? 공통된 차이 공차. 이게 여기다가 공차 D를 곱하고 공차를 D를 한다 했잖아. 그 다음에 여기가 D가 뭐라고 써진다고? n-1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쓸 때 가로가 나온 다음에 문자가 나오면은 문자를 먼저 D로 쓰니까 이것은 n-1 D다 이렇게 써도 상관없는데 이것이 일반항 AN을 구하는 공식이야. 이게 요거는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 단어 문제 풀기 위해서 이거를 또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다 전개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지금 A하고 D는 숫자라고 생각을 하면 돼. 숫자. D는 뭐 N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지금 문자야. 이렇게. 그럼 이게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형태가 지금 이걸 어떻게 써져? A1 마이너스 D인데 마이너스 D를 먼저 쓰면은 ND 이렇게 써지지. 이게 여기가 지금 상수 두 개가 지금 더하고 빼주고 한 거잖아. 이거를 그냥 한 번에 A라고 쓸까 이렇게. 그다음에 더하기 NB 이렇게.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쓸 때는 이거를 BN이라고 더 많이 쓰고 이렇게. 뭐 상관없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공차가 이거이다. 꼭 기억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일반항은 이렇게 쓴다라는 기억을 해야 되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어떤 형태로 나온다? 1차식 형태로 나오고 있다는 생각을 잘해야 돼. 그러면 뭐 다른 거는 2차식도 있다는 소리야. 그리고 뭐 다른 것도 있고. 이게 1차식으로 주어져 있는 어떤 일반항이 나오면 아 이건 등차 수열이구나라는 걸 바로 알라는 소리야.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처음에 좀 알아야 될 것이 좀 있다고. 봐봐 여기가 뭔 D였어? ND. 그러면 N 앞에가 있는 게 뭐였어 여기가? 이게 공차였어. 그러니까 어떤 수열이 주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수열 AN이 있는데 3 플러스 6N이다 이렇게 하다고 쳐봐. 그럼 이걸 딱 보자마자 공차가 얼마인지 바로 알아야 돼. 얼마야? 6. 그래도 6. 이 B가 뭘 의미한다? B가? 이 B가 지금 이거 1차식에서
이 n의 개수인 b가 공차를 의미한다라는 거 그냥 보고 바로 알아야 돼 그냥 네. 보고 바로 이 n의 개수가 공차였다. 물론 이제 여기서 이 정도는 뭐 몰라도 이제 구할 수 있는 건데 첫째 항은 어떻게 구하겠어? 첫째 항은 n 대신 얼마 집어넣는 거야? 1 집어넣는 게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면 a랑 b랑 더하면 첫째 항이 나와. 근데 이런 거는 몰라도 그냥 뭐 1 집어넣으면 나오니까 상관없는데 일반항 아니 1차식으로 주어져 있는 어떤 수열이 나오면 n의 개수가 공차였다라고 바로 생각을 하라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일반항 구하는 식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얘를 좀 그 빨리 하기 위해서 이 식을 만약에 공식으로 얘를 찾는다면 일반항 A에는 첫째 항 더하기 그다음에 뭐야? n-1 d잖아. 근데 공차가 얼마야? 3. 이게 3에 n-1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아까 정리하니까 3n 마이너스 3에다가 1 더하니까 마이너스 2다. 그래서 일반항 A에는 3n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찾는다고. 근데 이거를 좀 더 빨리 찾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 게 나아. 이게 등차수열을 일반항을 이용을 해서 일반항 공식을 이용해서 일반항도 찾을 수 있지만 좀 더 빨리 찾으려면 그냥 어떻게 한 게 낫냐? 이렇게 해서 일반항을 찾을 수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그냥 해버리는 게 낫다고. 공차가 얼마야? 3이지. 그러면 바로 그냥 3n이라고 쓰고 시작하는 거야. 바로 그냥 이렇게 막 늘려고 생각하지 말고 공차가 3이면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1차식이니까 무조건 3n 써. 그 다음에 n자리에다가 1을 집어넣어봐. 거기가 얼마가 돼? 3 그런데 1이 나와야 돼. 마이너스. 그러니까 2를 빼겠다라고 그냥 바로 쓰는 거지. 이게 1 집어넣었을 때 1이 나오게 첫째 항이 나오게 하는 값을 바로 쓰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일반항을 좀 빨리 쓸 수 있다. 네. 공식은 근데 이건 알고는 있어야 돼. 알고는 있대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한 요령에 이렇게 뭐냐 뭐 5번째 항이 7이다라고 줬어. 네. 이런 거 보자마자 등비수열 형태도 등차수열하고 좀 뭐 비슷한 부분이 있다 했잖아. 뭐 5번째 항이 7이다라고 주어지잖아. 그럼 일반적으로 얘 나오면 여기다 집어넣고 빨리 뭐 쓰란 소리야. 이게 상황이 찾으란 소리. 근데 이걸 보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5번째 항이 7이면 이거 잘 봐봐. 3번째 항이면 1 더하기 공차 곱하기 요거보다 하나 적고 이렇게 있지. 네. 그러니까 이걸 딱 보자마자 어떻게 하면은 5번째 항이 7이다 나오면은 A5라는 값을 바로 뭐라고 쓰냐면 초항 네. 더하기 4D가 7이다라고 바로 쓰는 거야 이렇게. 이걸 바로 이렇게 써야 되겠나? 왜냐면 일반적으로 이 등차수열은 이 뭐냐 A 값하고 D 값을 구할 때 이게 지금 어떤 형태로 가냐면 연립방정식의 해를 좀 많이 구하는 형태로 얘를 갈 거예요. 연립방정식의 해. 물론 이제 다른 걸 이용해서 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그거 말로 확인할 거야. 근데 이게 여기서 A하고 D 나왔잖아. 네. 그럼 당연히 또 뭐 예를 들어서 몇 번째 항이야? 뭐 10번째 항은 예를 들어서 뭐 18이다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봐. 네. 그러면 이걸 보고 딱 어떻게 할 수 있냐? A10이라는 것은 초항 더하기 몇 D야? 5면은 4D야. 10이면 6 9D 하나씩 뺀 거. 아. 이게 직관적으로 바로 봐야 돼. 여기다가 써도 상관이 없어. 이게 초항이 여기가 지금 10번이면 초항 더하기 10-1이니까 9D 이렇게 되잖아. 근데 여기다 집어넣고 계산을 하려면 시간 걸리니까 이 정도 직관적으로 5번째 항이 7이다 나오면 초항 더하기 4D 10번째 항이 얼마다 그러면 초항 더하기 9D가 18이다 해서 연립방정식을 풀어보면 A 값하고 D 값하고 나온다고. 네. 그럼 A하고 D하고 나오면 일반항을 구할 수 있거든. 이제 이런 형태로 지금 가보자 하려고 하는 거야. 뭔가 여기까지 일단 무슨 말인지 할까? 네, 공차랑 어떤 항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이 공차를 구하는 방법을 하나를 더 말할 테니까 이거 잘 봐봐. 공차가 원래는 이렇게 구한다겠지. 네. 봐봐. 근데 만약에 이게 중간에 다 나온 것이 아니고 첫 번째 항과 네 번째 항만 나왔어. 네. 이렇게. 그러면 이거 공차를 바로 구할 수 있어. 이게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면 어떻게 구하냐? 만약에 첫 번째 항이면 너무 좀 바로 보이니까 두 번째 항하고 만약에
네 번째 항을 줬는데 공차가 얼마냐 이렇게 구하는 형태다고 적어봐. 예를 들어서 두 번째 항이 4고 네 번째 항이 10인데 공차가 얼마인지를 구하는 형태야.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 이거 나오면 A2 나오면 뭐 생각하라고 무조건? 두 번째 항이 얼마고 몇 번째 항이 얼마다 나오면 맨 이렇게 A 플러스 몇 B로 바꾼다니까. 근데 원래는 내가 등차수열은 거의 다 연립방정식 해를 구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 항이 4다 나오면 이걸 보자마자 A 플러스 D가 4다라고 쓴다고. 네 번째 항이 10이다 나오면 A 플러스 몇 D? 플러스 3D 3D가 10이다. 그래서 연립방정식 풀어보면 이 두 식을 빼버리면 위에서 밑으로 빼면 A 빼기 A 사라지고 3D 빼기 D면 2D고 10 빼기 4니까 6이어서 그래서 D 값은 3이 되게 구한다. 원래는 이렇게 한다고. 네. 3 구한다고 대입을 하면 초항은 1이었다. 그럼 초항과 공차를 알면 이 모든 항을 다 구할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일반은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공차를 좀 응용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방법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소리야. 이것도 알아야 되겠지만 이렇게 하는 것도. 자, 공차를 구하는 방법이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여기가 지금 2번이고 4번이라 했지. 그럼 4번 하에서 2번을 빼봐봐. 그럼 얼마 나와? 4 빼기 2를 하는 거야. 그럼 2 나오지? 네. 2 나오잖아. 지금 내가 뭘 한 거냐면 이 숫자 몇 번이냐 몇 번이냐 할 때 그 몇 번호를 뺀 거야. 번호를 뺀 거. 그 다음에 10에서 4를 빼봐. 6이지. 뭐 할 것 같아 내가? 내가 지금 공차를 찾을 거야. 나눠버리면 공차가 나와. 이렇게 번호를 빼면 2지. 그 다음에 10에서 4 빼면 6이잖아. 그게 3이다 이렇게 되지. 그게 공차가 된다. 번호 여기에서 번호에서 요거로 따지면 공차 구하려면은 번호에서 번호 빼니까 5번이지. 그 다음에 18에서 7 빼니까 11. 그럼 얘는 5분의 11씩 계속 더하고 가는 형태란 소리야. 이게 지금 공차 구하는 방법이 얘도 있고 얘도 있다라는 생각을 잘 해야 돼. 여기까지 보면 먼저 할까? 뭐 다 끝난 건 아니고 일단은 내용을 먼저 보고 여기 위치를 볼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봐봐. 여기 숫자가 많은 게 7, 그 다음에 10, 13 이렇게 있어. 그럼 이것이 무슨 셀인 것 같아? 등차 셀이지.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뭘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여기가 지금 여기가 어떤 AN이고 여기가 AM 플러스 1이고 여기가 AM 플러스 2야. 다른 말로 하면 A, B, C야 이렇게 등차 수열에 어떤 특별한 성질이 있다는 소리야. 등비중앙 아니 등비수열도 똑같이 가. 이 가운데 수를 양 끝에 숫자를 잘 봐봐. 등차 수열이니까 일단 더해놓고 봐봐봐. 뭔 관계가 생기게? 두 배지. 이게 어떻게 되냐? 가운데 수에다 뭐 한 거? 두 배를 한 것은 이 가운데 수의 양 끝에 있는 거에 합하고 같다라는 거야. 이렇게 그래갖고 이런 것을 뭐라 하냐? 등차 중앙의 성질이라고 그래. 중앙값에 있는 값의 성질이 있는 거지. 가운데 있는 값의 성질이 양 끝의 값의 합에 이걸 두 배를 하면 양 끝의 값의 합이 나온다고. 다른 말로 하면은 뭐겠어 이거를? A랑 B랑 더한 것을 2로 나누면 가운데 값이 나온다라는 거. 등차 중앙의 성질이야 이게. 등차 수열의 성질. 등차 중앙 이렇게 가운데 것은 두 배가 양 끝에 합하고 같다. 근데 이거를 또 이렇게 써. 봐봐 이거는 A, B, C라고 써서 이렇게 본 거고 이번에는 얘로 따지면 가운데 수의 두 배는 이렇게 되잖아요. 가운데 수의 두 배는 그 다음에 양 끝에 합하고 같다. 이렇게. 이게 숫자로 딱 나올 때도 있지만 이런 형태가 주어졌을 때도 이것이 등차수열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이게 어떤 문제가 이렇게 써져 있어. 아 그러면 이 수열 A에는 등차수열이구나라는 걸 바로 알아야 된다는 소리야. 어떤 수열이 얘를 만족할 때 이렇게 하면은 아 보자마자 지금 이 AN이 등차수열이구나라는 걸 바로 알아야 돼. 또 봐봐 이거를 살짝 바꿀 거야. 어떻게 바꿀 거냐면 두 개 있잖아 얘를. 하나를
쪼개서 왼쪽으로 넘길 거예요. 그럼 여기서 an 플러스 1 하나가 남겠지. 네. 그 다음에 이 an을 이쪽으로 넘기면 2 하면 마이너스 an 되잖아. 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었던 an 플러스 1은 그대로 놔둘 거고 여기서 하나가 넘어온다고 이렇게. 네. 자, 이렇게 써져 있어도 얘가 뭔지 알아야 된다고? 전체. 이게 막 이렇게 써져 있다 상황이 이렇게 써져 있으면 이게 등차수인지 알아야 돼.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이게 공차 형태를 말하고 있는 거지. 바로 앞에 거에서 바로 뒤에 거 빼라. 바로 앞에 거에서 바로 뒤에 거 뺐고 바로 앞에 거 뒤로 뺐는데 둘이 똑같다라는 거야. 공차가 같다 뭐 이런 거지. 이게 공차 이렇게 딱 나오면은 이 일반항 AN이 등차수인지 알아야 된다고. 물론 여기에서 이거는 뭐 다 알아야 돼 이렇게. 물론 이걸 2로 나누면 AN 플러스 1은 2분의 AN 더하기 AN 플러스 2다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는 뭐 많이 써놓지는 않고 이런 형태라 이런 형태로 써져 있으니까 이렇게 써져 있으면 얘가 지금 등차 수열을 말하고 있다라는 형태를 좀 알아야 된다고. 자 다시 이제 또 결론을 내리면 집중해서 봐보면 이 등차 수열에서는 일반적으로 연립방정식을 해를 이용해서 찾아가긴 할 건데 아까 말한 그 공차 구할 때 번호에서 번호 뺀 거하고 숫자에서 수에서 뺀 거를 나눈 값으로 공차를 구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굳이 뭐도 등차수열을 연립방정식을 안 풀고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일반적으로 공차는 바로 앞에서 바로 뒤에 걸 빼라라고 하는 걸 네. 바로 앞에서 바로 뒤에를 뺐는데 상수가 나와야 등차수열이야. 뒤로 가면은 아무 수열이나 있는데 그때는 뭐 AN에서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뺐는데 숫자가 나오지 않고 문자가 나올 때도 있어. 그럼 그건 등차수열이 아니야 상황이. 뺐을 때 뭐가 나온 거야 여기가? 상수 숫자로 딱 이루어져 있을 때 그게 등차수열이라고. 일반항은 이렇게 쓴다는 건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아까도 말했지만은 A 5번 그러면 딱 보자마자 그냥 A 플러스 4D 이렇게 쓴다고. 10번 그러면 A 플러스 9D 이렇게 등차 중앙 잘 생각을 하면서 이거 하고 여기가 등차 수열이 이제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별것이 옛날에는 이렇게 간단한 것도 막 물어봤는데 지금은 하도 막 이렇게 근데 또 수연이나 학교를 또 보면 막 OX가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그 거의 뭐 뇌는 형태는 아니야. 여기서 지금 뭐냐면은 이렇게 중괄호 쳐져 있고 이렇게 써져 있으면 이게 뭘 말한다고 이게 일반항을 말한다고. 아까 이렇게 말했잖아. 이게 가로 중괄호 쳐졌고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 있는 것이 어떤 일반항의 형태를 말하고 있다고. 네. 그러면 얘가 지금 첫 장부터 3항까지 쓰라고 했잖아. 네. 그럼 첫 장을 구하려면 n 대신에 1 집어넣으면 되니까 1분의 1이 1 되는 거고 네. 두 번째 항은 2 집어넣으면 되니까 3분의 1이고 세 번째 항은 5분의 1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 이게 다시 말하면 중괄호 안에 있는 것이 뭐다? 얘가 일반항이다 라는 거야. 일반항. 여기에서 지금 등차수열이 되는 형태가 얘만 있는 거 얘가 1차식이니까 1차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등차수열이라고 했잖아. 1차식으로 되어 있는 거 일단 잘 생각해. 이게 요거는 지금 현재 얘는 등차수열이라고 말 안 하고 그냥 일반 수열이라고 했잖아. 이 일반 수열을 뭐 잘 내지는 않아. 이거는 일반 수열을 일반항 거라겠어. 그러면 그냥 형태를 보고 그냥 일반항 n번째를 판단하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되겠어? n번째가 첫 번째가 1분의 1, 두 번째가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그러니까 AN은 n분의 1로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한다 이거지. 이거는 이제 등차수열인 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그냥 수열이다. 수가 나열되어 있는 형태. 요거는 봤더니 곱하기 구하고 있는데 앞에 게 1, 3, 5, 7이지. 네. 이거는 앞수만 보면 등차수열이야. 그렇지 공차가 얼마야? 2지. 뭐 이거 어떻게 빨리 쓸 수 있다고? 이걸 잘해야 되는데 공차를 쓰고 n 쓰고 네. 그 다음에 1 집어넣었을 때 첫 번째 항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 돼야 돼? 1을 집어넣으면 얘 2잖아 2. 근데 얘가 1이 나와야 되니까 1을 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첫 번째 항 7이고 곱하기 그 다음에 또 3, 5, 7이야. 그럼 얘도 공차가 2잖아. 네. 그럼 얘도 2n으로 가겠지. 네. 근데 1 집어넣었을 때 3 나와야 돼.
네. 근데 얘는 2니까 여기가 1 나올 것이다 이렇게. 그럼 얘는 일반항이 이런 형태로 가고 있다 이랬지. 여기도 로그니까 로그인데 여기 봤더니 3의 제곱, 3의 세제곱, 3의 4제곱 이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 네. 이거는 3의 1제곱, 3의 2제곱, 3의 세제곱, 3의 4제곱. 이게 일반항 AN이 로그 3의 n제곱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또는 이걸 예를 들어서 로그 이렇게 수도 있겠지. 어쨌든 이거는 잘 보내는 형태는 아니고 이제 이게 등차 수열로 되어져 있는 게 다음 것부터는 이 뒤쪽에 있는 걸 보면서 하고 있겠지.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문제에서도 조금씩 잘 내고 시험 문제 낼 때 이런 형태고 뭐잘그 문제 유형을 내진 않아. 이제 여기에서 아까 말했던 거 이제 잘 기억난가 봐봐야 돼. 이게 등차 수열만 어느 정도 잘 해놓으면 내가 그냥 등비수열 좀 비슷비슷하다고. 그러니까 좀 거의 다 해결될 수도 있어. 등차 수열만 좀 집중해서 잘 봐보면 형태가 거의 비슷비슷하게 가고 있으니까. 이거 등비수열이라는 것도 곱하기 가는데 뭐 등비 여기 얘는 공차라고 했잖아. 그럼 공비라고 하거든. 그다음 일반항 구하고 또 구하는 방법이 얘는 번호를 뺀다 뭐 놔두고 막 했잖아. 뭐 비슷비슷하게 막 갈 거라고 막 상황이 물어보는 것도 다. 그러니까 하나를 봐. 이거 어떻게 돼 있어? 첫째 항이 마이너스 11이고 네 번째 항이 마이너스 2인데 공차를 구하래. 그럼 어떻게? 선재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처음에 또 이렇게 했던 우리 그 어려운 거 하지 또막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공차 구하래. 그 이제 첫 번째는 좀 빨리 하려면 이렇게 한다고. 번호에서 번호를 빼라고. 4번에서 1번을 빼는 거게. 4-1을 분의 나누기 뭐 수에서 수를 빼는 거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1 이렇게. 그럼 이것이 3분의 이렇게 해서 부대지. 그래서 공차는 3이다 라고 바로 기억할 수 있다. 이것은 이제 빨리 구하는 거고 일반적인 것은 어떻게 한다? 첫째 항 나오자마자 첫째 항은 마이너스 11이고 그 다음 이거는 몇 번째 항? 네 번째 항 그랬지? 네 번째 항은 어떻게 쓴다고? A 플러스 네 번째면 3D 이렇게 한다고. 3D가 마이너스 2다. 근데 A가 마이너스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1이라 했으니까 이게 지금 연립방정 푸는 거야. 연립방정 중에서 대입법을 쓰는 거지. A 대신에 마이너스 11 집어넣어서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3D가 여기가 9가 돼서 D 값이 얼마다 3이 되게 구한다고. 근데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차이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좀 더 나을 것이다. 그 다음에 원래는 이렇게 방정식으로 푼다라는 거야. 그 다음 여기에서는 공차가 줬어. 5항 줬고 첫째 항 구하래. 자 어떻게 할게요? 5항이 마이너스 6이다. 5항 보자마자 해야 되니까 5항 나오면 어떻게? A5라는 것도 어떻게 구한다고? 초항 더하기 4 공차 이렇게 한다고. 근데 그 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6이라 했지. 근데 초항은 얼마인지 모르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이라 했으니까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초항은 6이 된다. 그래서 첫째 항이 6이다라고 구한다고. 이렇게. 이게 물론 이거를 일반항 공식에다가 5섯 번째 항에 5니까 여기다 5 집어넣고 계산할 수도 있어. 근데 일반항을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이걸 보자마자 그냥 바로 5항 A 플러스 4D 바로 직관 그냥 막 보자마자 그냥 바로 막 넘어가 버린다고. 몇 번째 항 그러면은 뭐 플러스 뭐 D 막 이런 형태로. 그 다음에 공차를 구할 때 그 수행 어떻게 할 수도 있다고? 공차를 구할 때 나눗셈 번호에서 번호 빼고 수에서 수 뺀 것을 나눗셈으로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여기서 그 291번 한번 해볼까? 선제 노책 좀 더 갖고 올게.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얘를 구할 때 그 공차를 구하려면 번호에서 번호 이것이 더 빠르다고. 번호에서 번호 빼니까 3이고 숫자에서 숫자 빼니까 9고 공차가 3이다. 이것도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제 이거는 일반적인 이런 형태를 이용해서도 푼다면 얘는 첫째 항이 3이고 제 5항은
초항 더하기 4D가 마이너스 5다 이렇게. 네. 초항 더하기 4D가 마이너스 5니까 4D가 마이너스 8이고 D 값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 자, 여기에서 공차가 얼마야? 그래서 공차가 얼마야? 3. 근데 공차는 바로 그냥 x의 아니 n의 개수가 공차라고 바로 말했잖아 아까. 이걸 보자마자 공차가 3인 줄 알아야 되고 첫째 항 그냥 1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이게 어려운 건 없지. 저 형태가 첫째 항과 공차 구할 때 바로 그냥 저 정도는 이게 저것이 나중에 다른 거 뭐 이용할 때 써먹어야 되니까 이거를 좀 잘 알고 있으라는 거야. 보자마자 공차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첫째 항 그냥 일반 집어넣으면 되니까 첫째 항 그렇게 뭐 고민 안 해도 되고 공차가 얼마인지 이걸 보는 거. 얘도 이제 얘가 이제 A 7번을 구하라겠어. 네. 자 그럼 뭐 해야겠대? A 7번 구하려면 이게 아직은 처음이라 그럴 수 있는데 보자마자 막 나준다고. A 7번 그러면 A 더하기 6D다 이렇게 빨리 넘어가야 된다고. 이게 초항과 공차를 구하라 이런 소리인 거지. 얘를 구하려면. 네. 근데 여기서 지금 그리고 내가 등차 수열은 n만 하면 연립방정수 넘어간다 그랬잖아. 네. 여기서 지금 A5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돼? A5는 초항 더하기 4D. 이 값이 누구랑 같냐? 초항 더하기 2D에다가 4배 한 거랑 같다. 이렇게 여기가 AD에 관한 식이 하나 나왔잖아. 이 식이 또 나와야 풀 수 있으니까 하나를 더 준 거지. 네. 2번. 그럼 이거는 초항 더하기 1D 더하기 얘는 초항 더하기 3D 값이 6이다 이렇게. 그럼 이건 이제 연립방정식을 풀어보면 A 값, B 값 나오니까 A, D를 알면 바로 끝난다는 소리야. 이걸 일반항에다 대입해서 풀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직관적으로 그냥 바로 몇 D, 몇 D 막 이렇게 초항 더하기 몇 D, 초항 더하기 몇 D 이거를 좀 빨리빨리 볼 수 있게끔 해놓은 게 낫다고. 이거 연립방정식 푸는 거 풀 수 있지? 네. 요거 풀고 풀어서 A 값, D 값 나오면 집어넣어서 이게 일곱 번째 항이 얼마나라는 걸 구한다는 소리야. 이거. 그럼 여기 밑에 거 한번 여기 280번 거 한번 해보자. 280번이요. 이게 등차 수열은 웬만하면은 연립방정식 푸는 걸로 넘어간다라는 형태를 좀 잘 생각을 하면서 잘 돌아볼게. 이제 얘는 지금 뭐 하는 거냐면 또 이것도 뭐 몇 항이 얼마고 몇 항이 얼마고 했잖아. 근데 첫째 항과 공차 구하라 했으니까 요것도 이제 뭐 차이를 이용을 해서 공차를 구하든지 만약 차이로 한다면 여기에서 여기 빼니까 14지. 네. 14. 그다음에 여기에서 여기 빼니까 85 빼니까 42. 그럼 여기서 딱 3배 되잖아. 이 네. 공차가 3이고 그럼 첫째 항은 어떻게 구했지? 공차가 3이고. 공차는 3인데 첫째 항은 첫째.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는데 A 1번이 45라고 했잖아. 네. 근데 이거 구할 때 제 몇 항이 얼마나 나오면 분명히 뭐 하라고 했냐면 초항 더하기 30D가 85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 네. 그래서 공차가 이거라 했으면 얘가 90이지. 10. 이게 넘어가니까 초항이 마이너스 5였어요. 이게 초항이 이것은 마이너스 5고 공차가 3인 거다 이렇게 하는 걸.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백항 구하라겠어. 백항을 구하려면 일반항을 구한 다음에 구해도 상관이 없고 일반항 구하는 형태 아니면은 또 A 플러스 99D다라고 바로 해볼 수도 있는 거지. A 초항이 마이너스 5고 그다음에 D가 3이니까 더하기 99 곱하기 3 이렇게 해버리면 얘가 뭐 나오겠지. 175는 몇 항이냐고 물어봤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AN 근데 이거는 일반항으로 일단 문제를 풀어가는 거야. 일반항 그래서 일반항 공식을 조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일반항이 아까 초항 더하기 n-1 하나 빼고 공차 붙인 거 이런 것이 기였잖아. 네. 근데 여기서 지금 초항이 얼마나 하겠어? 3이라겠지. 네. 그다음에 공차가 얼마고? 아니 초항이 마이너스 5고 공차가 3이고 그러니까 초항이 마이너스 5고 공차가 3이니까 3n 마이너스 1 D 값이 얘가 175가 나와 이렇게. 네.
네. 3의 n-1이 180이어서 나누니까 60이니까 얘가 61번 장일 것이다 라고 쓴다 이거지 이렇게. 네. 뭐 벌도수 높잖아요 상황이. 이 초항과 공차를 구하는 방법이 연립방 정식 이용해서 뭐 계속 풀어볼 건지 아니면 자기 적절하게 조금 더 빨리 풀기 위해서 뭘 할 건지를 생각을 좀 잘 하면 돼. 여기 뭐냐 281번 한번 해보자. 281번 치면은 여기서 공차 구하려고 치면은 공차만 좀 구하려고 치면 7에서 2 빼니까 5분의 13에서 빼니까 10해서 공차가 아니다. 그다음에 초항을 구하려면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죠. 여기서 2항 원래는 2항이 3이다 하면은 네. 초항 더하기 1D가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D가 2래. 이게 초항이 1이겠지. 그럼 일반항 여기서 이제 일반항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반항 A에는 공차 N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1 집어넣었을 때 2가 나와야 되니까 아니 1 집어넣었을 때 1 넣어야 돼. 초항이 1이니까 마이너스 1 돼야겠지.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초항 1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199가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N 대신에 199 집어넣은 아니 199가 몇 항이냐 물어봤구나. 그러면 얘가 199 되는 걸 찾는 거지. 그럼 넘어가면은 N은 100이니까 100번 짝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는 등차수열에 이제 나중에 뭐 합 이런 단원이 있는데 그쪽 부분하고 봤을 때 이쪽 문제가 좀 다르네. 그러면 등비수열에서도 이쪽 부분에 관한 거를 좀 잘 생각을 해야 된다. 수열이 계속 가는데 지금 여기서 1번보다는 2번을 더 잘래? 왜냐면 2번을 풀려고 하다 보면 1번의 성질을 알아야 되거든. 상황이. 얘가 지금 천으로 음수가 나온 걸 찾으래. 근데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게 생겼잖아. 얘 공차가 지금 마이너스 3이잖아. 계속 가다 보면 언젠가 음수가 나오겠지. 그럼 이거를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것 이건 빨리 뭐 하라는 거냐면 일반항을 빨리 찾은 다음에 일반항이 지금 예를 들어서 n번째 항이 뭘 찾으라는 소리야? 얘가 지금 뭐가 나왔단 소리야? 그 0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서 언제부터 0보다 작아지는지를 찾아가는 거야. 그럼 일단 일반항을 가야 되니까 자, 일반항이란 것은 AN이 뭔지 찾으라는 소리야. AN을 찾으려면은 여기 요 식을 이용하던가 아니면 공차 이용해서 바로 가던가 하라 그랬어. 공차는 얼마인지 바로 알지?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어떻게 했어? 일반항은? 아니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n 써불고 그 다음에 1 집어넣었을 때 100 나와야 돼. 그러니까 플러스 해야지. 왜냐면 100이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3 되니까 100 3 이렇게 되겠지. 이것이 일반항이야. 그래서 일반항이야. 근데 너 자면 안 돼. 너 지금 여기 실 뽑다가 지금 여기 알지? 그냥 일반항이 이렇게 되는데 얘가 그 항이 처음으로 음수가 나오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가 뭐가 됐다고 얘가? 음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푼다고. 그럼 마이너스 3n이 마이너스 103이고 그럼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부동항 바뀌잖아. 3분의 103이니까 이것이 3, 3은 9, 34. 얼마 간다 소리잖아. 그러니까 얼마부터 된다 소리야. 이 항은 지금 자연수잖아. 1번, 2번, 3번이니까. 그지 35번. 그럼 얘는 제 몇 항이냐? 제 35항에서 그런다 이거지. 일단 제 35항. 그다음 얘는 몇 항에서 처음 잠깐만 이거 똑같은 문제. 나 이거 한 물어본잖아. 이거는 1번이나 2번은 같은 건. 지금 여기서는 몇 항에서 처음으로 양수가 되냐 했으니까 똑같은 말이지.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뭘 하라고? 양수냐 무수냐만 물어보면은 이게 일반항을 찾아야 된다고 빨리. 그럼 공차가 얼마니까? 공차를 구하려면 무조건 빼면 돼. 이렇게 빼던가 이렇게 빼던가 빼면 된다고. 빼면 6 나오지. 공차가 6이야. 따라서 AN은 6N
그 다음에 1 집어넣었을 때 이게 나와야 돼. 이게 마이너스 58 이러면 되겠지. 얘가 이제 일반항을 찾았고, 근데 얘는 이제 처음으로 양수대라고 했으니까 이 일반항 값이 0보다 크게 되는 값을 찾아라 이런 거고, 이렇게 6n이 58 돼서 이거 n 값을 나누면은 물론 이게 3으로 나누면 이거 29지. 그러면 이게 n 값이 3, 9, 27, 27점, 아니 9점 얼마 가니까 얘가 이제 10항부터 얘가 양수가 나오기를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된다 소리야. 봐봐. 그러면 이게 뭘 줘줄 것 같아? 선재야. 처음으로 얘는 막 계속 가다가 처음으로 음수가 나온 게 있단 말이야. 얘는 쭉 가다가 처음으로 양수가 나온 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실제로 뒤쪽에서는 어떤 문제를 주냐면 얘로 따지면 숫자를 만약에 계속 더한다고 쳐봐봐. 값이 계속 커지지. 계속 커져? 첫째 항 더하기 둘째 항 더하면 좀 커졌잖아. 세 번째 더하면 또 커지지. 네 번째 더하면 또 커지고. 계속 커져? 왜? 왜 안 커져? 공차가 뭐야? 음수야 얘는. 음수니까 어느 순간에는 얘가 음수값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막 계속 작아지고 있잖아. 그럼 어느 순간에는 막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 나와버리면 그 전까지는 양수였는데 마이너스 5를 더하면 이제 값이 작아지기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물어보냐면 이 형태가 합 중에서 최대 값이 나오려면 몇 번째 항까지 더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봐. 그럼 당연히 양수까지만 더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몇 번째에서 음수가 나오는 걸 찾는 거지. 이거를 거꾸로 이용해서 문제를 낸다고. 이거는 최대가 나오려면 어떻게 몇 번째 항까지 더해야 되냐 물어보면 34항까지 더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지. 왜냐면 35항에서 음수가 나오니까 34항까지만 더해야지 양수가 더해져. 뭐 이런 걸로 문제를 바꿔서 내니까 이게 지금 몇 번째 항에서 양수가 나오고 음수가 나오는지를 잘 판단해야 된다. 나중에는 저 합의 최대 최소를 물어본다고. 뭐만 이해가? 요거는 당연히 점점 커지고 있잖아. 계속 음수를 더하다가 어느 순간 양수 더해야 되지. 그러니까 얘는 이 합 중에서 최소값이 얼마나 물어봐. 왜냐면 어느 순간 양수가 더해지니까 커지기 시작하거든. 그럼 최소값이 나오려면 양수가 나오기 전까지니까 어디서 양수가 나오는지를 보는 거지. 그럼 어디가 만약에 30번째에서 양수가 나오면 얘는 29번까지만 더해야지 최소값이 나올 것이다. 뭐 이런 형태로 간다고. 이게 저 양수 음수에 관한 문제가 최대 최소로 바뀌니까 여기 282번 이거 잘 해야 된다고. 한번 해봐봐. 282번.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거 일반항 찾고 걔가 음수가 되는 걸 찾는 거야. 일반항을 빨리 찾아야 돼. 일반항 자체를.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거 몇 항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냐 그러면 이거는 일반항을 찾은 다음에 그 일반항이 0보다 작게 되는 값을 찾는다고. 근데 일반항을 찾으려면은 초항과 공차를 알아야 되고, 그럼 여기서 일단은 여기서 뭐 공차를 구하는 방법이 저기서 저기를 빼면은 10-7 3분의 61 70 -9지. 공차가 -3이야. 그 다음에 또 이제 초항을 알아야 되니까 요거를 식을 바꾼다고 치면은 7번은 초항 더하기 6D 이렇게 한다 했잖아요. 이렇게 70이다.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으니까 초항 -18이 70이다. 이렇게 이게 초항이 88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일반항 A에는 어떻게 구해? 일반항 A에는 공차에다가 n을 붙이고 그다음 1 집어넣었을 때 88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91이 되겠지. 이렇게 3을 빼서 88 나와야 되니까. 근데 이제 얘가 일반항을 찾았는데 처음으로 음수대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0보다 작게 되는 걸 찾는 거지. 뭐 -3m이 -91이니까 이 n이 부동호가 바뀌고 3분의 90에 그럼 얘가 30점 얼마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제 31항에서 처음으로 음수인 것이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한다고. 일반항을 잘 찾은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돼. 따지고 보면 형태가 거의 다 비슷비슷하게 간다고 이게 잘 보면은 일반항 찾고 이 수열의 자체가 좀 일반항 찾고 그 일반항 갖고 어떻게 할 거냐 막 이런 걸 물어보는 거니까 일반항을 어떻게 빨리 찾을 건지만 잘 생각을 하면 돼. 대신에 숫자의 형태가 지금 곱해져 있냐 더해져 있냐 막 이런 형태를 막 잘 보는 거지. 얘 수열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등차 수열이야? 아니 등차 수열 나와 그치? 네. 공차가 얼마? 4야.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는 거 어떻게 해야 돼? 이것도 처음으로 그 일반항 구한 다음에 그 일반항 값이 100보다 큰 값 이렇게 하면 끝난다는 소리야. 근데 공차가 얼마니까? 그러면 4n 하고 그 다음에 아니지 1 집어넣었을 때 1 넣어야 돼. 초항이 1이야. 또 이제 마이너스 3. 이게 일반항인데 얘가 100보다 큰 거 찾으라 이거지. 그럼 4n이 103보다 커야 되니까 이 n이 25. 얼마 하겠지. 그러니까 제 26항에서 처음으로 100보다 큰 값이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한다 소리야. 일단 283번으로 이게 형태가 같잖아. 계속 하다 보면 형태가 같다 하면 이 등비수열도 뭐 형태 같은 것이 반복이 되니까 여기서 봐보면 얘가 지금 몇 항이라 했는데 기본적으로 형태를 푼다면은 이게 일반적으로 몇 항 이렇게 나오면은 A, O 이런 거 나오면 이렇게 쓴다니까 A 플러스 4D 이렇게 빼기 3항 A 플러스 2D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마이너스 4다. 근데 애초에 이 A가 뭐였어? 초항이었잖아. 첫 번째 항. 그러니까 A 플러스 할 때 A를 쓰지 않고 초항 첫 번째 항 2라고 주어졌으니까 2라고 먼저 쓰면서 이렇게 한 게 낫겠지. 나는 이제 그 말하려고 이렇게 쓴 거고 여기서 이제 공차가 얼마인지 알잖아. 그래서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2D가 마이너스 4야. D 값이 마이너스 2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지. 공차가. 근데 여기서 이제 그 공차가 마이너스인데 첫째 항 2니까 일반항 A에는 공차 마이너스 2에다가 n 곱하고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인데 2가 나와야 돼. 플러스 4가 되는 거지. 일반항 찾았는데 그 일반항이 마이너스 50보다 작아지네. 이게 마이너스 2n이 마이너스 54니까 여기서 뭐냐 n이 27보다 큰 거잖아. 이게 제 28번째부터 얘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한다. 이해가? 이건 내가 말 안 했으니까 이거를 어떤 형태로 하면 좋겠는가 잘 봐봐. 얘 지금 18과 19 사이에다가 이게 요것도 이제 조금 더 복잡하게 하면서 얘가 잘 나오는 거거든. 18과 9 사이에다가 숫자를 넣는데 두 개의 숫자를 넣었대. 이거를 두 개를 안 넣고 막 n개를 집어넣을 때도 있어. n개를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거 지금 뭐 할 것 같아? 선지야 이거 뭐 하라는 소리야? 두 수가 있는데 뭘 넣었어 안에다가. 이게 빨리 뭐 해야 돼? 일반적으로 그 수열은 일반항을 찾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수열에 따라서 초항과 공차를 찾을 거냐 초항과 공비를 찾을 거냐 이런 거야. 이게 공차랑 초항을 빨리 봐야 돼. 여기가 몇 개 있든지 상관이 없다고 지금이. 이게 지금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얘가 첫 번째 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얘가 두 번째 항일 거고, 얘가 세 번째 항일 거고, 얘가 네 번째 항이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쓰라겠냐면 첫 번째 뿌리는 이렇게 하는 거지. 초항이 일단은 P8이야. 그 다음에 제4항. 근데 제4항을 어떻게 하냐? 초항 더하기 n-1 3d다 이렇게 하잖아. 계속 지금 이런 거 하잖아 지금이. 그럼 이 값이 9다 이렇게. 따라서 여기에서 3d가 마이너스 9니까 d 값이 마이너스 3이다 하면서 이렇게 초항과 공차를 구하는 방법이 있고, 여기다 몇 개를 넣었어? 그러면 얘가 1번이면 얘가 4번이겠잖아. 다시 말하면은 어쨌든 간에 여기서 뺄 수 있지. 빼면은 9-18이야 이렇게.
근데 여기가 지금 여기에서 여기 빼면 얼마야? 4 마이너스 1이니까 3이지. 근데 이거는 이 정도는 여기가 이제 2배니까 해결이 되지. 만약에 여기가 10개면 여기서 지금 4 마이너스 1에서 여기 3으로 나눠낸다는 소리잖아. 3으로. 그러면 요 안에가 만약에 10개가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야 돼? 뭐에서 뭘 빼는 거야? 여기는 지금 4 빼기 1 했잖아. 네. 만약에 안에가 10개가 들어있으면 10개가 들어있으면 당연히 이것이 1번일 거고 10개 있으니까 여기가 몇 번이 돼? 14번 11 10? 11 지금 여기가 1번부터 네. 여기가 10개 더 있어. 맨 마지막 개가 11번이니까 여기가 12번이겠지. 이게 요놈 더하고 하나 더하고 있다고 잘 봐야 수 있게 상황이 네. 이게 적절하게 잘 생각을 해야 돼. 이게 여기서 지금 어쨌든 2개만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지금 이렇게 빼서 이게 3으로 나눠서 공차가 지금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적인 형태 이걸 이용을 해서 공차를 구할 수도 있고. 야, 어쨌든 여기서 공차를 구했으니까 이제 끝났지. 넣은 투수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서 3이 작아져야 되니까 15가 될 거고 또 3이 작아져야 되니까 12가 될 거고 이게 9가 될 것이다. 그래서 두 수가 15하고 12가 돼야 될 것이다. 이게 된다 이거지. 이게 안에다가 몇 개를 집어 넣었을 때 이 여기랑 여기를 이용을 해서 공차를 구하던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연립방정식처럼 풀어갖고 그냥 바로 해보던가. 한번 이해 갈까? 이게 지금 그 봐봐 284번 몇 봐봐 여기 엔겔하게 했잖아. 엔겔 집어넣었잖아. 이제는 한번 해봐봐. 엔겔 집어넣었을 때 네. 차이로 풀 건지 번호로 풀 건지는 잘 생각을 해서 한번 해봐봐. 선수야 한번 해봐봐. 나 가족 모임 가야 된다네. 빨리 또.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가 지금 n개 있잖아. 네. 근데 하나 있고 하나 더 있지. 네. 그럼 여기가 n 플러스 2번이겠지. 10개가 만약에 안에가 10개가 들었으면 얘가 11개, 얘가 12개잖아. 네. 얘가 지금 안에가 n개가 들었는데 앞에 것이 하나 있고 뒤에 거 하나 있으니까 얘가 n 플러스 2번째 거야. 앞에 게 첫 번째 거고. 그러면 만약에 공차만 빨리 구한다고 치면은 뒷번호에서 앞번호를 뺀 거 분의 뒤의 숫자에서 앞의 숫자를 빼는 거지. 그 값이 2가 나왔다 이렇게 공차니까.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또 뭐냐 이런 형태를 써가지고 첫째 항이 마이너스 8이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n 플러스 2번째잖아. 네. 그럼 A의 n 플러스 2번째는 어떻게 구해? 초항 더하기 여기에서 하나 뺀 거 n 플러스 1 그다음에 곱하기 d 이렇게 되는 거잖아. 공차가 얼마나 했냐면 2라고 했어. 네. 그러니까 얘가 2 해놓고 이 값이 30이 된다 해서 n 값을 찾는 거지. 얘가 n 플러스 2번째니까 n 플러스 2번째면 초항 더하기 n d 할 때 d가 하나 줄여서 쓰는 거잖아.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얘로 풀던가 이렇게. 얘는 지금 뭐냐 이건 지금 어떤 성질 쓴 거냐면 a 10번 구하라면 초항 더하기 9d 얘보다 하나 적은 d 이렇게 쓴 거야. 얘가 n 플러스 2니까 하나 적은 d 이렇게 쓴 거다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n 값을 구하던가 아니면 이걸 풀어갖고 n 값을 구하던가. 뭐 이거 푸는 거는 풀 수 있지 이렇게. n 플러스 1분의 38이 2니까 2는 1분의 2고 뭐 이렇게 약분할 수 있으니까 대각선 곱하면 n 플러스 1이 19니까 n이 18이다. 이렇게 풀던가 아니면 얘를 풀어가던가 하나를 풀어가면 됩니다. 이 등차 중앙 아까 좀 기억나?
등차 수열에서 세수가 나오면 어떤 특별한 성질이 있는데 뭔 성질? 가운데 수에다 몇 배를 해버리면 두 배를 해버리면 양쪽에 두 개를 더한 거랑 똑같아지더라. 이게 등차 중앙의 성질이야. 네. 이게 세수가 나오면은 그냥 등차 중앙의 성질 쓰는 것 뿐이야. 세수가 나와서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 된다. 그럼 가운데 수에다가 두 배를 한 것은 양쪽 끝에 있는 두 수의 합하고 같아져야 되더라. 뭐 이런 거 그냥 단순하게 등차 중앙의 성질. 네. 이 나비 등비 중앙도 또 이렇게 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 막 두 개를 섞어. 그러니까 뭐 잘 여기 이제 풀면은 2x의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3x 네. 여기 마이너스 2인데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5는 0에서 이제 이거 인수분해 해갖고 이거 뭐 이렇게 구하는 거 이렇게 네. 여기서 이제 x가 2분의 5동과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근데 이거 뭐 이거는 뭐 번호는 아니니까 분수가 나와도 돼서 답이 두 개나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건데 다시 말하면 등차 중앙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얘를 지금 구하고 있다는 거야. 이거 하나 더 하고 다음에 이거는 풀어보도록 할게. 여기에서는 세 근이 들어있어. 이제 이거 하나는 좀 외워야 돼.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한 건데 연소가는 세 자연수에서 어떻게 쓰는지 기억나? 연소가는 세 자연수. 예를 들어서 뭐 7, 8, 9 이런 거잖아. 그럼 연소하는 세 자연수를 우리가 분명 중학교 1학년 때 이거를 어떻게 썼냐면 이걸 x라고 가운데 걸 x라고 하면 얘보다 하나 적고 하나 크고 이렇게 했어. 네. 왜냐면 차이가 일식이니까. 네. 우리 고등학교 1학년 개념으로 하면은 공차가 1이니까. 공차가 1이니까 이렇게 썼다고. 네. 근데 얘는 세 근이 뭘 이룬다고? 등차 수열을 이루어. 그러면 공차가 d씩 차이가 난다 소리야. 그러니까 얘는 공차가 1이니까 이렇게 썼다고. 네. 얘는 공차가 d야. 네. 근데 세근은 어떻게 했어? 음, 어떤 수가 알파 이렇게 있어. 여기는 x를 쓸 수 없으니까 x가 있으니까. 네. 그러면 나머지 근은 어떻게 하면 돼? 알파 마이너스. 그렇지. 알파 마이너스 t. 아니 이게 여기 알파지. 알파 마이너스 t, 알파 플러스 t 이렇게 하는 거지. 네. 또는 귀찮으면 그냥 알파 더하기 t, 알파 더하기 2d 이렇게 해서 상관은 없어. d씩 커진다라고 하면 되니까. 근데 일단은 여기에서 이거를 쓴 것이 좀 더 나은 것이 왜냐면 여기서 세근의 합 얼마냐? 3차 방정식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는데 근과 계수 관계 세근의 합 기억나? 네. 세근의 합은 A, C. 여기서 세근의 합의 값이 얼마야? 3차 방정식 이렇게 있을 때 네. 이것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은 세근의 합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부분식의 곱의 합을 또 알아야 됐었고 네. 그 다음에 세근의 곱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잖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어야 돼. 이게 뭐냐 이용해서 막 푸니까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t, b 이렇게 네. 그 다음에 하나씩 넘어가는데 a, b, a, c, a, b 이렇게 근데 또 곱은 a분의 c였고 C.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였고 이렇게 근데 여기서 지금 세근을 주어졌는데 k 값을 구하라고 했잖아. 네. 근데 k 값은 지금 세근의 곱의 위치가 있거든. 네. 근데 이게 지금 얼마인지를 모르는데 지금 여기서 세근의 곱을 간다는 건 좀 힘들고 먼저 세근의 합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뭔가를 먼저 찾아야 된다는 소리야. 세근의 합이 얼마야? 마이너스. 요거 세근 다 더하면은 알파 마이너스 t 더하기 알파 더하기 알파 플러스 t잖아. 네. 이게 세근의 합인데 세근의 합이 얼마냐면 3대지. 네. 이렇게 여기서 마이너스 t 플러스 t 없어지고 3알파가 3이니까 알파는 1이다라고 알게 돼.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시 또 세근의 두 군씩의 곱의 합을 이용을 해서 이번에는 이제 또 d 값을 찾는 거지. 여기가 하나가 1이니까 이제 세근이 어떻게 되냐면 1 D하고 1 플러스 D가 된 거야 이렇게.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근식의 곱의 합 그러면은 a분의 c니까 걔도 알거든. 그럼 두 근씩 곱하니까 얘랑 얘랑 곱한 거 1 마이너스 t의 제곱 그다음에 얘랑 얘랑 곱한 거 1 플러스 t의 제곱 그다음에 얘랑 얘랑 곱하면 합차지 1 마이너스 d 1 플러스 d 합차니까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뺀다 이렇게 그럼 이 값이 두 근식의 곱의 합인데 두 근식의 곱의 합은 a분의 c다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6 될 것이고 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계산하는 거죠. 여기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지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d의 제곱은 이게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9다 이렇게 이게 d의 제곱이 9가 나오니까 이 d 값은 플러스 3이던가 마이너스 3이 될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미 k 값이 두 개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겠지. 왜냐면 이 공차가 뭐 양수나 음수나 말을 안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공차가 만약에 플러스일 때 플러스이면 그 세 개가 얼마가 되냐면 뭐가 돼? 공차 d가 3이니까 3이면 마이너스 2하고 3하고 4가 된다는 소리고 아니 여기가 지금 뭔가 잘못됐는데 이제 10을 그렇게 해서 잘못됐나? 3 왜냐면 여기 계산 잘못했어요 이게 지금 왜냐면 여기 이렇게 가면은 뭐 안 되거든요 여기 계산 잘못했는데 지금 말 안 해요 여기 이렇게 곱하면서 d 마이너스 t의 제곱이지 그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얘가 d인데 1이라고 썼나 아까 이렇게 곱하면 d 플러스 t의 제곱이고 그다음에 얘랑 얘랑 곱하면은 1 마이너스 t의 제곱이고 이렇게 얘가 지금 두 분식의 곱합인데 두 분식의 곱합은 마이너스 6 여기 맞는다 아까 여기를 1이라고 쓰는 바람에 여기서 이 d제곱 d제곱 없어지지 이렇게 그럼 여기 이거를 이쪽 넘기니까 d의 제곱 그다음에 2d인데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d 그다음에 여기서 플러스 얼마야 1이 넘어가 마이너스 7은요? 나 이것도 뭐 잘못됐는데 이렇게 데리고 오는데 공차 여기 잘못 여기서 첫 번도 잘못 쓰고 있었네. 여기서 지금 여기 알파 값이 지금 여기서 1이었지. 근데 여기서 여기를 d라고 썼는데 지금 여기 1마이 공차가 숫자를 간단하게 나온 것을 1 마이너스 d에다가 그 다음에 얼마고? 알파가 지금 여기서 지금 세근을 연속하는 세근을 지금 알파 마이너스 t, 알파 플러스 t로 놨는데 세근의 합을 구했더니 여기서 1이 나온 거고 그럼 1을 집어넣으니까 세근이 1 마이너스 알파하고 그 다음에 1하고 1 플러스 d잖아 이렇게 지금이 여기도 d고 이렇게 썼는데 여기다가 알파를 붙여놨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세근 두 분식의 곱합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하면 1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하면 1 플러스 t 그 다음에 이거랑 이거랑 곱하면 1 마이너스 t의 제곱 근데 두 근식의 곱합은 뭐 마이너스 6이고 여기서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6돼야 되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없어지고 그럼 마이너스 d의 제곱이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9니까 d는 플러스 마이너스 3
네. 그럼 여기서 D가 3이라고 치면은 마이너스 2하고 1하고 4가 될 거고, 만약에 마이너스 3이었으면 4하고 네. 마이너스 3이니까 그 1. 다음 1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될 것이다. 이렇게 두 개가 지금 이거 아니면 이건데 여기서 뭐 구하라냐면 K값 구하라겠단 말이야. K는 세근의 곱하고 관련이 있어. 네. 이 세근의 곱. 근데 여기서 세근이 맨 처음에 이거일 때 세근의 곱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8이잖아. 근데 세근의 곱이 마이너스 A분의 D랑 같으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 K 되는 거지. 그러니까 K가 8이던가 그 다음에 또는 세근의 곱이 이번엔 또 요것도 마이너스 8이네. 네. 얘는 이제 특별하게 둘 다 세근의 곱이 마이너스 8 나와버리니까 이 뭐 K 값은 무조건 뭐냐 8로 떨어지겠네. 이때도 마이너스 8 나오고 이때도 곱해봤자 마이너스 8 나오니까 그거 뭐냐 수열 자체는 서로 다른 게 나왔는데 이게 세 개의 근을 다 곱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니까 K 값은 같은 것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다시 말하면은 여기서 세 근이 등차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쓴 다음에 근각의 관계로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근각의 관계. 여기 285번은 고등학교 1학년 거 나머지 정리하고 좀 관련 있는데 어려운 부분은 아니긴 한데 혹시 기억이 안 나면 또 다시 한번 말을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285번 6번 한번 해봐. 근데 이것이 고1치 어떤 내용하고 좀 관련이 있어. 여기에서 얘를 이게 fx인 저것을 얘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냐 물어보면은 이것이 이제 식 자체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x의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2를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얼마가 있고 1차니까 나머지는 상수가 나올 거다 뭐 이런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 근데 여기서 이 나머지를 찾으려면 x 대신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바로 나온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이게 다 사라져버리거든. 네. 그럼 r은 하면서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니까 1 마이너스 a 더하기 2 이렇게 갖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다라고 하나 찾은 거지. 근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차로 나눌 때는 그냥 얘가 0이 되는 것을 집어넣는 게 나머지가 된다라고 빨리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지. 이것도 얘가 0이 되는 값이 1이잖아. 네. 그럼 1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지. 그럼 그게 나머지야. 그럼 1 더하기 a 더하기 2니까 이번에는 a 플러스 3이겠지. 네. 그 다음엔 얼마 집어넣어야 돼? 2 집어넣어야 돼. 2 집어넣으면 4 더하기 2a 더하기 2야. 네. 그러면 2a 더하기 6이지. 네. 근데 그 세 개를 찾았는데 이 세 개가 이 순서대로 그대로 등차수열을 이룬대. 근데 딱 세 개밖에 안 나왔으니까 뭐 해? 등차 중앙의 성질이 가운데 것에 2배를 한 것을 양 끝에 있는 거를 더한 거랑 같다 해서 바로 분배된다 이거지. 다시 한번 해봐봐. 밑에 거는 곱셈 공식하고 관련이 있는 거 이렇게 상황이 아까도 말했지만 곱셈 공식 막 이런 거 좀 관련이 있어. 세수가 그때 이 세수를 아까 어떻게 놀아야겠냐면은 어떤 수 가운데 하나 있고 공차가 D니까 D를 하나씩 더하고 빼고 하는 그 너랑 그랬잖아 이렇게. 세수가 이렇게 있는데 세수의 합. 이걸 다 더하라는 소리니까 3A잖아. 네. 세수 합이 15니까 A는 5다라고 말 거고. 네. 그럼 이제 다시 또 세수가 5-T, 5 플러스 T 이렇게 됐겠지? 네. 세수가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제 세수를 제곱을 한다면 합하래. 그냥 제곱하고 더하면 되지. 이거 제곱해보면 얼마야? 25 마이너스 10D 플러스 D 제곱 더하기 25 더하기 이거 제곱 그럼 25 더하기 10D 플러스 D 제곱 제곱의 합이 83이다.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10D 플러스 10D 없어질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2D 제곱 그다음에 요거는 지금 이렇게 해서 75 네. 75가 넘어가니까 75를 빼야겠지. 그럼 얘는 8 D 제곱이 4 따라서 D 값이 또 2개 나와. 플러스 2하고 마이너스 2하고 그러니까 세수는 한 번은 플러스 2면은 얘가 3하고 5하고 7이란 소리고 마이너스 2가 되면 7하고 5하고
3된다 뭐 이런 소리거든요. 이게 세수가 이런 세수일 수도 있고 이런 세수일 수도 있다라고 쓴다 이거죠. 어쨌든 간에 연속하는 세수가 세수가 등차수를 이룬다라고 하면은 가운데 거 하나 놓고 D씩 빼고 더하고 한다라는 것만 잘 생각을 하면 돼. D씩 빼고 더하고 이렇게 하는 거. 여기 다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뒤에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게 등차수열은 알아야 될 것이 뭔 것 같아. 등차수열 이렇게 하면은 어떤 숫자가 이렇게 있는데 등차수열을 하면은 이 등차수열 이 AN의 일반항 찾는 걸 좀 잘 하라고 했지. 일반항 찾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 이렇게 두 가지. 일반적인 공식으로 따지면 초항 더하기 n-1d 이렇게 한다겠지. 여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막 찾아도 되고 아니면은 바로 그냥 예를 들어서 A7번이 8이다 이렇게 주어지면 A7번 어떻게 구한다? 기계적으로 걸어 나왔는데 A 더하기 6D가 8이다 이렇게 막 쓰라고 했던 걸 하나 줄여서 써서 쓴 다음에 일반적으로 등차수열은 좀 뭔가가 안 나오면 연립방정식을 풀겠다고 생각한다니까. 등비수열은 뭐 인수분해를 막 하든지 막 뭐 나눗셈을 막 해야 돼. 근데 얘는 무조건 연립방정식 풀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접근하라 이렇게 말했고. 그다음에 이 공차 D는 어떻게 구한다고? 원래는 n 플러스 1번째에서 n번째를 빼는 형태로 바로 앞 단계에서 D에서 바로 앞에 걸 빼버리면 공차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한다 했어 이렇게. 근데 공차를 또 구하는 방법을 얘를 어떻게도 할 수 있다? 번호의 차이와 수의 차이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었었지. 여기서 뭐 A 뭐 7번이 얼마이고 A 10번이 얼마다라고 나오면 이 번호의 차이랑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숫자의 차이를 이용을 해서 이 공차를 또 바로 구할 수도 있다 이런 말 했었어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공차를 또 다르게도 쓴다고 그랬지. 물론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이 그 뭐냐 등차수의 중앙을 이용해서 나오긴 하긴 하는데 이 일반항 AN이 있으면 일반항 AN이 지금 세 개를 주어졌을 때 이거를 등차 중앙의 성리를 본다고 했잖아. 아까 이거를 A, B, C 세 개를 놔두고 본다고 치면은 가운데 수의 두 배가 양 끝에 하고 같다 이런 거 있었다고 했고. 그다음에 이거를 만약 일반항으로 쓴다면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가 주어져 있을 때 가운데 수인 N 플러스 1에다 두 배를 한 것이 AN 더하기 AN 플러스 2 이런 식이 딱 주어져 있으면 등차수열이 AN이 등차인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고 했어. 그리고 또 이거를 고쳤으면 어떻게 쓰냐면 아까 이거 하나 이항하고 이항하고 막 한다 했잖아. 이게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뺀 거하고 AN 플러스 2에서 AN 플러스 1을 뺀 것이 똑같다. 이거 등차수열이다라는 걸 알라고 했어.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를 뺐을 때 얘가 뭐가 나와야 된다고? 얘가 상수가 나와야지만 이걸 등차수열이라고 말한다라고 했었어요. 상수가 나오지 않고 다른 게 나오면 이거는 등차수열의 형태는 아니고 이게 뭐 다른 형태야. 근데 이것도 좀 어려워하니까 없애버리긴 했는데 그래도 막 나온 형태를 가니까 얘를 좀 잘 기억해줘. 그다음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거 또 하나 이것도 봐야겠다. 우리가 등차수열 이거 일반항 이 AN은 다른 말로 하면 정계를 해버리면 얘가 뭐 플러스 뭐 n 이렇게 간다겠어 이렇게. 다시 말하면 뭔 꼴이냐면 1차식 형태로 간다 그랬고 하고 1차식의 개수인 이것이 뭐고? 이게 공차를 나타낸다라고 한 걸 잘 기억을 하나 그랬고 이제는 뭐를 볼 거냐면 좀 보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문제 더 풀어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는 등차 이 수열이 있는데 이제 등차 수열을 합하는 형태를 볼 거야. 근데 이거 이미 조금 이렇게 알고 있을 수도 있어. 등차 수열 확보하는 공식 형태 자체를
얘는 지금 어떤 거냐면 등차의 합이라는 것이 이제 그썸 해가지고 기호를 여러 개를 쓸 건데 여기에서는 SN이라는 기호를 쓸 거야. 합하는 기호가 총 세 가지가 있어. 세 개만 배우고 끝나는데 이 SN이라는 합이 있고 그다음에 좀 뒤에 넘어가면은 시그마라는 합이 있어. 그다음에 이제 수투 넘어가면은 인테그랄이라는 적분의 합이 있고 이 세 가지 합만 하면 끝나는데 이 두 가지가 이게 원에서 할 거고 얘는 투에서 할 거고 이 수열의 합 SN을 이것도 막 다 더하라는 것을 쓰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쓴 거야. 이 SN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1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n번까지 다 더하라는 소리야. 이거를 줄여서 SN이라고 쓰겠다는 소리야. SN이라는 것은 1번부터 시작을 해서 n번까지 다 더하는 거. 수열의 합, 이 SN을 구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다는 소리야. 얘가 지금 얘 합을 구하려고 치면은 이게 지금 뭐냐 그 가우스가 초등학교 때 너 알고 있지? 저요? 알고 있잖아. 그 선생님 학교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 치려고 애들한테 문제를 냈는데 가우스가 그냥 바로 풀어줬잖아. 뭐냐면 1부터 100까지 더하라 했거든. 근데 그냥 바로 그냥 계산해준 거지. 1부터 100까지 다 더하면 얼마냐. 그 애들은 이제 초등학생 저학년이니까 그냥 막 1 더하기 2 더하기 막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걔는 그냥 바로 계산해줍니다. 근데 그거 찾는 방법과 이 등차에서 확보하는 공식이 똑같아. 이게 가우스는 어렸을 때 그걸 알아보는 거지. 기억 안 나? 알죠. 예를 들어 중3 때 우리 이런 거 같은 거 썼는데 2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빼기 6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 빼기 10의 제곱 더하기 11의 제곱 빼기 막 이런 거 하지 않았었어? 그런 거? 계산하는 합차를 이용해서 이거 계산할 때도 이 방법 이용하면 좀 쉬웠었는데 어떻게 하냐면 끝에 하나 떼고 이렇게 이렇게 이게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을 하잖아. 그럼 얘랑 얘랑 더하면 얼마야? 7이야. 근데 얘도 7인데 얘도 7이야. 예. 근데 이거는 어떨 때만 쓸 수 있어? 만약에 1, 2, 3, 4, 5야. 얘 둘이 더하면 5지. 6이지. 얘 둘이 더하면 6이잖아. 하나 남아있잖아. 이거 못 쓰잖아. 이건 홀 쓸 때만 쓸 수 있어. 이게 홀짝인 것이 상관없이 쓰려면 어떻게 하냐? 이 숫자를 뒤집는 거야. 지금 우리가 뭐 할 거냐면 합 SN을 구하려고 하는 거야. 네. SN을 구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숫자가 A 1, 2, 3, 4, 5, N 있지? 네. 근데 이 N이 마지막 항이니까 L 이렇게 쓸 거야. 네. 라스트 마지막에 있다고 해서 L이라고 쓰는 거야. 이렇게 실제로 교수 이렇게 써. 그냥 L 말항, 끝항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 항을 다 뒤집어 본다고. 다시 말하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하라 했으면 6 더하기 5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1 이렇게 해볼 거야. 그럼 다 얼마씩 돼? 다 7이지. 형태가 똑같잖아. 근데 얘도 5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하면 얘도 다 6 나오지. 얘는 개수가 홀수기든 짝수기든 다 상관이 없어. 똑같이 되거든. 그러니까 얘를 뒤집어 버리면 끝항, 이게 여기가 A의 N아, 그 다음에 N-1번째 하면서 계속 A 2번, A 1번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근데 첫 번째하고 끝항을 더하면 A 더하기 L이지. 예로 따지면 이제 7이잖아. 근데 7이 계속 나오잖아. 얘는 이 합 SN을 구하면 초항 더하기 끝항이 몇 번 나와? 얘가 6개면은 6개 나와. 5개면 5개 나와. 얘는 몇 개야 지금? 한 n개야. 그러니까 이런 게 몇 개 나와? n번 나와. 그런데 똑같은 걸 2번 더 할 필요는 없으니까 나누기 2를 하겠다 이거지. 이게 등차수의 합구하는 공식이야. 대신에 얘는 어떨 때만 쓰는 거야? 형태가 초항과 끝항과 그 다음에 항의 수가 나오면 이 합을 이 공식을 이용해서 쓰겠다는 거야. 초항과 끝항을 알고 항의 개수를 알면 바로 그냥 합이 얼마인지 바로 보겠다 이거지. 까먹으면 뒤집어 보면 돼. 근데 이제 우리가 뭐 그 중학생들이나 저학생처럼 이렇게 풀 수는 없고 바로 식으로 가는 거지. 자, 근데 여기서 이 L이 누구랑 같다고 L이 끝항이 뭐랑 같아? AN이랑 같다겠지. 아까 그 AN이 뭐라고 했어? 일반항 AN은 어떻게 썼었어? 일반항 AN은
초항 더하기 M n-1 d라고 썼잖아. 그러니까 이 식이 한 번 더 바뀌는 거예요. 이제 이 L 대신에 얘를 쓰는 거지. 그러면 A하고 A가 있으니까 2A가 되겠지. 그래서 식을 어떻게 쓰냐? 2분의 n, 여기가 가로가 있는데 가로가 또 있으니까 이 가로 하나를 중가로로 바꾸고 A랑 A를 더하니까 2A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그대로 쓰는 거지. 이렇게. 이것이 두 번째 공식인데 얘는 쓰는 형태가 달라. 얘는 지금 초항 끝항 항수고 얘는 초항하고 공차하고 항의 수가 나오면 얘를 쓰겠다는 소리야. 공차가 주어져 있는 합의 공식은 얘를 쓸 거고 그다음에 초항 끝항 항수 나오면 얘 공식을 쓸 거다라는 거야. 이걸 다 외우고 있어야 돼 상황이.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외워야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아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1차식으로 간다고 그랬지. 1차식 이거 좀 중요하다고 그랬어. 근데 얘는 이제 전개를 하면은 내가 요 식 자체를 그대로 전개를 할 거야. 요 식을 전개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곱할 때는 요 A하고 이런 것들은 다 숫자라고 봐. 몇 차식인가를 지금 보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이렇게 전개하면서 이거 이렇게 보면 이거 지금 얼마냐? 2분의 약분되니까 NA지. 네. NA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볼 거야. 이렇게 전개하면서 이렇게 네. 그럼 더하기 2분의 n 곱하기 n-1 d 이렇게 돼 있잖아. 네. 그럼 요거를 여기가 2차인 것도 1차인 것도 있지. 네. 여기를 한 번 더 분리해서 써보면 이렇게 2차인 것이 하나 있고 네. 그 다음에 요거랑 얘랑 곱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nd라는 것이 있어. 네. 그지? 근데 다시 말하면은 요거랑 보면 뭐야? 1차지. 1차식. 이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 얘는 1차식 형태고 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건 몇 차식이야? 2차식이잖아. 얘가 1차식 형태가 하나가 있고 2차식 형태로 하나가 나온다는 소리야. 다시 말하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거의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1차식 형태로 가고 1차식 여기 A는 없을 수도 있어. 일단은 뭐 n 플러스 얼마에 된다 소리야. 근데 어떤 SN이 주어졌는데 이 SN이 2차식으로 나오잖아. 그럼 얘는 무조건 일반항 AN이 등차 수열했다는 소리야. SN이 2차로 나오면 뭐가 등차다고? AN이 등차 수열이었다라는 거야. 이게 SN이 2차식 형태로 딱 주어져 있으면 얘를 딱 보자마자 일반항 AN이 등차 수열이었다라는 걸 말하고 있다고. 그럼 이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빨리 구하는 걸 좀 알아야 된단 말이야. 원래 구하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빨리 구하는 것도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할 건데 이제 여기서 좀 기억해 두시 뭐냐면 이거 하나를 좀 잘 기억을 해놔야 돼. 여기서 보면은 여기가 지금 뭐라고 써져 있어? 아니 여기가 2분의 d지. 그게 요 계수거든. 이 계수가 지금 뭐랑 같다고? 2분 d랑 같다. 다시 말하면 얘는 1차식일 때는 바로 그냥 이 계수가 공차였지. 잘 생각해. 빨리 푼다겠다. 얘가 바로 공차인데 2차로 주어질 때는 2차의 계수를 딱 2로 나눠버리면 공차가 바로 나온다는 소리야.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수열이 4n의 제곱 마이너스 8n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얘는 지금 AN이 등차 수열이라고. 그런데 공차가 얼마냐 바로 한다고. 얼마야? 2차의 계수의 절반. 2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일반항 AN이 등차 수열인데 공차가 2인지를 바로 알아본다고. 그러면 이제 또 뭐 이렇게 해서 식을 쓸 수 있잖아. 더 빠르게. 자, 근데 이제 이거에 관한 좀 조금 더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좀 이따가 좀 말하는 게 할 거고. 근데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얘는 지금 2차식인데 이게 상수가 지금 있어 없어? 이 없다는 걸 잘 봐야 돼. 상수가 없잖아. 그러면 일반항 AN이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는 소리고 어떤 거를 보면은 여기가
2차식인데 여기가 플러스 얼마 막 써져 있을 때가 있어. 이런 상수가 나오잖아. 그러면 첫째 항, 예를 들어서 첫째 항이 1인데 둘째 항이 5야. 그러면 등차 수열을 하면 이거 공차가 4잖아. 그럼 분명히 여기가 9가 나와있는데 갑자기 8 나온다. 그럼 요거 그 다음에가 여기 요 차이는 3이지. 그 다음에 11이고 14 뭐 이렇게.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여기 상수가 붙어 있으면 등차 수열이긴 등차 수열인데 첫째 항만 빼면 등차 수열이 된다는 소리야. 이게 2차식으로 주어졌는데 상수가 안 나왔어? 그럼 얘는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가는 수열이라는 소리고. 근데 만약에 상수가 있으면 뭔 말이라고? 첫째 항은 빼고 둘째 항부터 얘가 등차를 이루고 있는 수열이라고. 완전 수 전체로 봤을 때는 등차 수열이 아니야. 근데 둘째 항부터 봤을 때 등차 수열이 되는 게 합 SN이 상수가 있는 꼴이 그런다고. 나중에 이제 써보봐. 근데 이걸 이미 알고 막 가야 빨리 푸니까 하는 소리야. 근데 만약에 상수가 없으면 얘는 첫째 항부터 그냥 등차 수열 가는 거지. 이런처럼 여기가 3 차이가 나잖아. 그런 것의 형태가 이렇게 되더라. 물론 여기서 조금 더 알아야 될 것은 나중에 많고 이 식을 일단 외워야 된다고. 우리가 일단 여기까지 외워야 될 것이 뭐냐면 등차 수열은 굳이 이거를 이렇게 찾아가는 방법까지 알면 좋지만 몰라도 크게 상관없어. 근데 등비 수열은 나오는 공식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만 그걸 알면 좋은 거고 몰라도 크게 상관은 없고. 그래서 합이 초항과 끝항을 더한 것을 n번 곱하고 나누기 2했다라는 걸 잘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끝항이 결국 일반항이니까 일반항의 형태를 합쳐가지고 2a 더하기 n-1d야. 원래 우리가 a 더하기 n-1d였잖아요. 일반항이. 근데 여기가 2d로 써졌다라고 좀 외우면 되겠지. a 더하기 n-1d인데 이거는 공차가 주어졌을 때 합구하는 공식이었다. 그 다음에 합에 관한 것은 2차로 주어지면 이것이 일반항 AN이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는 소리인데 상수가 없으면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고 상수가 있으면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일 것이다. 일단 여기까지 뭔 말인지 알지? 여기까지. 여기서 이제 한 개만 더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봐볼게. 수험제 너는 여기까지 봐보고 나머지는 여기 봐봐. 여기서 이제 여기가 공차가 얼마인지 빨리 알 수 있다고 했잖아. 여기 절반이면 되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항을 구하려면 첫째 항이 얼마인지 알아야 빨리 구하거든. 공차가 2니까 일반항 AN은 2n 한 다음에 첫째 항이 얼마인지 알아야 상수를 정할 거 아니야. 첫째 항을 정하는 방법이야. 이거 합 SN이 주어지면 바로 알아야 되는데 봐봐. 여기가 만약에 수열이 2, 5, 8 이렇게 간다고 쳐봐. 그러면은 S1 이거 뭔 말이겠어? S1은 첫 번째까지 더하라는 소리야. 첫 번째부터 첫 번째까지 더하면 S1이 A1이지.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이라고. S1이 A1이다라는 거. 우리가 SN에서 꼭 알아야 될 것이 S1번이 A1번과 같다고. 다시 말하면 여기다가 N 대신 얼마를 집어넣어버려? 1을 집어넣는다고. 1을 집어넣으면 4-8 되니까 마이너스 4라고 나오잖아. 그게 첫째 항이다 이거지. S1이 A1번. 근데 첫째 항이 마이너스 4니까 1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4 나오려면 얘가 마이너스 2 돼야 된다 하면서 바로 구해볼 수 있다고 일반은. 이렇게. 이게 S1이 A1하고 같다. 이거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S2라는 것은 뭐야? 1번과 2번을 더하는 거지. 이렇게. 그다음에 S3번은 1번과 2번과 3번을 더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난 만약에 여기서 A 3번을 구하라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SN을 이용해서 3번을 구할 거야. S3에서 그렇지. S3. 1번부터 3번까지 더한 다음에 1번부터 2번까지 더한 걸 빼면 되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야. 두 번째 중요한 사실. S 몇 번을 구하라 하면은 어떻게 한다고? AN 그지. AN에서 아니 여기 내가 여기 SA라고 그래. AN을 구할 거야. AN을. n번째인 이거를 딱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한다?
SN을 구한다. 거기서 하나를 더 적은 걸 빼버리면은 이게 일반항 아니 첫번 그 항의 번호가 나올 거란 소리야. 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 뭘 조심해야겠어? 우리가 번호는 일반적으로 1번, 2번, 3번, 4번 가거든. 근데 뭐 좀 이상한 거 안 보여? 예를 들어서 여기 3번을 구하려면은 A3은 S3-S2야. 근데 여기다 N-1 집어넣으면 돼, 안 돼? 안 돼. 왜냐면 여기서 S 영납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떨 때만 쓰냐면 N이 2번보다 작거나 할 때만 쓰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SN에서 일단은 여기까지만 일단 먼저 정리를 해놓으면 돼. SN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SN은 2차식이었다. 2차의 계수 요것이 절반을 해버린 공차가 나올 거다. 상수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첫 장부터 등차셀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를 판단을 한다. 그 다음에 S1은 A1과 같더라. AN을 구하려면 SN에서 SN만 빼면 되는데 얘는 무조건 2번씩부터 번호가 2번 이상인 것만 구할 수 있다는 1번은 무조건 얘로 빼면 되겠지. 여기다 식에다 대입하면 안 되고 여기까지 현재를 좀 해야 되고 현재로 가야 되잖아. 예. 그리고 여기를 앞에 거 좀만 더 가보고 여기 연습을 좀 더 하고 있었어.